702의 역설 타임즈쇼 2023년 3월 28일 이널리 김정화의 수메르 경제사론과 우주론 RFA, VOA, 성렬랑 세운영, 한동훈, 어전, 통깨튜브, 이충구, 국토전략, 안될과 코딩 애플, 과학 쿠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대한여지도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슈가 수메르 경제사론이니까 수메르 경제사론부터 하겠습니다. 김정화의 수메르 경제사론, 아슈르바리팔 도서관, 니시브르, 전력 네트워크, 아스크라드어, 상업 네트워크, 수레바퀴 독배 이런 제목입니다. 이거 쓰려고 하는데 손님 자꾸 들어와가지고 못 썼어요. 인드라가 강조했었던 적 있죠. 세계 최초 관료신 니시브르. 니시브르에서 저는 그리스에게는 헤르메스 영향을 줬고 이집트에는 토드 영향을 줬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죠. 그리고 미카엘, 구약에 나오는 천사장 이런 것들이니까 그리스에는 헤르메스, 보통 이렇게 설명 들으면 헤르메스하고 그 이집트 신 토드는 동일하다, 서로 상호작용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그리스의 헤르메스, 그 다음에 이집트의 토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카엘 천사, 요런 개념이 대부분 아슈르바니팔 시대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헤르메스가 중요한 게 대체적으로 오늘날 근대의 프리메이슨 개념이, 이 프리메이슨들이 자신들은 신이 아니지만 신을 대리하는 천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적 개념이 만약에 그 닌시브르, 아슈바리팔의 전력 네트워크에서 왔다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많다. 그 천사장 미카엘도 우리 미카엘님 있지만 신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개념이 아슈르바니팔 이전에는 천사가 없었다. 갑자기 천사가 등장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때 천사 없습니다. 갑자기 아슈르바니팔 시대쯤 돼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최신우님 어서오세요. 헤르메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헤르메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음모론에서 프리메슨 할 때 꼭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닌시브르는 그럼 누구냐? 닌시브르는 수메르 아카드 시대까지만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이슈타르, 금성신 이슈타르. 이건 아카드어죠. 아카드 금성신은 이슈타르. 그 다음에 수메르 금성신은 이난나. 수메르 금성신은 이난나. 그 다음에 아카드 금성신은 이슈타르. 근데 이제 이 아슈르바니팔이 최고 신을 금성신 이슈타르를 믿었죠. 그랬을 때 사실 수메르 아카드 시대 때는 그 닌시브르라는, 말하자면 이슈타르의 비서예요. 비서, 시종이자 비서, 시종, 비서, 집사, 이런 역할을 맡았던 게 닌시브르여가지고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었던, 그리고 신도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그냥 이슈타르를 따라다니는 인간인지 신인지 정체가 불분명했던 게 수메르 아카드 시대까지만 해도 닌시브르의 그런 거였는데, 닌시브르가 언제부터 신이 됐냐? 바로 아슈르바니팔 시대 때부터 신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인드라 이제 생각은 그런 거죠. 왜 아슈르바니팔 시대 때 와서야 이 전령에 불과했던
비서, 집사, 시종장에 불과했던 닌시부르가 왜 신이 되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인드라가 세계 최초 관료신이 닌시부르다. 이런 어떤 세계 최초 가설을 제시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니까 이제 지문을 주신 거예요. 닌시부르에 대해서. 그래서 지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얘들아, 그리스나 이집트 자체는 원조는 수메르 아카드고 아슈르바니팔 시대 아시리아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짝퉁문화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짝퉁문화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유럽인이라면 자신의 모든 게 다 수메르 아카드 아시리아에서 왔다. 자존심 상하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수메르 아카드 있죠. 아시리아 쪽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대신에 이제 지중해 문화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집트를 막 키우는 거지 사실. 이집트는 아니야, 여러분들아 강조하는. 이집트는 짝퉁 문화예요. 오늘날 이집트의 어떤 그런 어떤 뭐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슈르바니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했던 어떤 신화적인 최석이 대부분이고, 이집트의 상형 문자라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른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수메르의 문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중국의 갑골문이나 그래도 수메르의 세기 문자가 아카드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썼던 언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이거죠. 반면에 이집트의 언어는 아슈르바니팔 식민 통치를 받은 이후에 이집트의 민중어가 비로소 일상어가 생겼던 것이 아슈르바니팔 식민 통치 받은 이유거든요. 근데 그 이전은 이집트 언어가 없었어요. 따지고면 그냥 무덤 언어야. 무덤 언어가 이집트 일상 언어로 쓰였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집트 문화를 짝퉁 문화다. 그래서 그것은 그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지나친 편견에서 나온 파생한, 그렇다고 이집트 문화 자체를 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저에게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데, 저는 과소평가도 하고 싶지 않지만 과대평가도 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상당 부분 이집트에 대한 것은 과대평가가 너무 많다. 상대적으로 이 수메르 아카드 아시리아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소평가가 되고 있다. 부정적인 게 너무 많다 이거죠. 예를 들면 아슈르바니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많아요. 알렉산더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정보광인 뿐인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왜 자신은 페르시아 이란에서 머물지 않고 왜 바그다드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머물렀겠습니까? 그리고 알렉산더가 도서관 만들고, 알렉산더 한 짓이요 대부분 아슈르바니팔 흉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알렉산더 도서관은 기억하지만 역사책에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어요. 세계사를 제대로 써야 되겠다. 왜 세계사는 아슈르바니팔의 업적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연결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자본주의 핵심이다. 이분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유통, 마켓, 시장, 연결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자본주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딱히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시장경제와 자본경제 핵심은 유통이에요. 유통이란 개념, 시장이라는 개념에 연결 네트워크가 있는 건데 자본경제,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저는 싫어해요.
자본 경제. 거기에 왜 이념이 들어가요? 시장 경제, 시장 경제주의라고 하지.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냥 시장 경제라고 얘기하죠. 그냥 자본 경제예요. 자본주의란 표현 자체는 어떤 막스 레닌주의의 그런 어떤 뭔가 뭔가 공산주의적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자본 경제, 자본주의 핵심 이런 표현 들으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본 경제, 시장 경제, 연결 네트워크는 자본 경제의 핵심입니까? 아니 시장 경제에는 연결 네트워크가 없었나요? 저는 저는 시장 경제 정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한 대량 유통 구조. 자본 경제 정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늘 시장 경제와 자본 경제 정의 차이는 늘 가능하다. 여기서 늘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인드라가 강조점을 뒀던 게 시장 경제 때는 이것이 상시적으로 가끔가다 가능했던 건 전쟁 때만 가능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상시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시장 경제가 늘 있어 왔죠. 근데 전쟁 때에는 대량 생과 대량 소비가 확연하게 보일 만큼 됐던 거고 없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5일장 보름장 이게 대량 생산 아니에요. 대량 유통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5일장 뭐 한 달장 보름장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이렇게 끊어졌다 이어지고 끊어졌다 이어지고 늘 가능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장 경제 시대 때도 있었다는 거죠. 노마 시대건 뭐 통일신라 시대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다만 늘 가능하지는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전쟁 때 외에는 시장 경제가 없었다.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대량 유통 개념이 정립된 것이 아슈르바니파 시대가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맞습니다. 아슈르바니파 시대 때에 와서야 대량 유통 개념이 정립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량 유통 개념이 정립되려면 법률 체계, 그 다음 시장, 화폐, 그 다음 과학기술 혁신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루남부 법전이나 또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와 화폐가 있었지 않느냐?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드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루남부 법전이나 수메르 시대, 이제 우루 사망조, 그 함무라비 시대 그것은 상업법, 법률이란 법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업, 우리는 이제 민법이죠. 오늘날 이러한 민법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이것을 최초로 상업법을 제정한 것이 아슈르바니파 시대이기 때문에 아슈르바니파 시대가 대량 유통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도 대량 유통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층분했을 따름이죠. 우루남부 시대 때나 확인될 수 있는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루남부 시대, 우루 사망조 그때지만 그 이전에도 관례적으로 수메르 아카드 시대 때 대량 유통 개념 시스템은 있었다. 근데 그것을 또 개념화시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루남부 시대 때나 함무라비 시대 때는 대량 유통 개념을 시도했으나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루남부 법전이나 함무라비 법전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불충분했다.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완성형으로 나타난 것이 아슈르바니파 시대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챗GPT-4에게 물어봤죠. 아슈르바니파 2세 도서관은 인류사에 큰 기여를 했죠. 나중에 알렉산더 도서관 천 것이고, 다음에 아슈르바니파 2세 시대의 공용은 아카드였고 일부에서는 수메르를 썼습니다. 또 하나는 상인들의 언어를 위해서 행정과 상인들, 일상 언어는 이제 외교와 일상 언어는 아카드어고, 수메르어는 중세 라틴어처럼 종교, 그러니까 일상 언어에선 수메르어는 거의 안 쓰고요. 종교어로서 수메르어가 쓰였고, 일상 언어와 공용 외교는 이집트나 히타이트 시대 때나 중동 전반은 1000년간 아카드어가 공용어였고 일상어였습니다. 다만 아카드어나 그 수메르어가 상인들이 쓰기에 불편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된 세종대왕 한글처럼 아슈르바니파 2세 시대에 들어서서 한글처럼 만든 것이 아스크라드 언어다. 이 아스크라드 언어는 상인과 그 다음 행정 관료들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아스크라드어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예수님이 썼던 아람어도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영향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람어도 대체적으로 법률 문서나 상업계약서 이런 것들 많이 쓰였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슈르바니파는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영향을 기여했습니다. 화학기술, 염료, 그 다음에 건축기술, 또한 천문학과 수학에서는 탁월하죠. 미분학은 사실상 이미 아슈르바니파 시대에 있었고, 오늘날 월화수목 금토일 이런 것도 아슈르바니파 시대에 정립돼서 동양에 전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음양론, 이런 음양오행, 이런 어떤 기원은 아슈르바니파, 바빌론 천문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아슈르바니파 시대에 천문학이 없었다면 월화수목 금토일 이런 개념도 없고 중국의 동양의 음양오행론 그것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수학 분야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했죠. 소수와 소인수 분해, 삼각함수, 이 삼각함수 뭐 이런 것들은 피타고라스를 했죠. 피타고라스가 이집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바빌론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피타고라스가 됐다 이렇게 얘들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슈르바니파는 상업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이거 완전히 그냥 판타지 소설이죠. 영지물 보면 아슈르바니파 2세가 완전한 모델입니다. 무슨 뭐 로마 제국이 막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막 정비하고, 이거 다 누구를 흉내낸 것일까요? 아슈르바니파 2세를 흉내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러한 로마 가도 건설, 로마의 독창물이 아니란 얘기죠. 로마는 대체적으로 아슈르바니파의 아시리아 제도와 그 다음에 카르타고의 제도를 많이 모방해서 로마 제국에 적용시켰죠. 로마 제국은 타 문화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탁월한 응용력이라는 측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냥 로마는 로마 제국은 짝퉁이다 이런 저는 그런 얘기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로마는 이런 어떤 오리지널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기에 로마 제국이 번성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그리스 문화인데 그리스 문화는 대부분 수메르, 아카드, 그 다음에 오늘날 터키 지역인 그쪽이 히타이트 문화, 소아시아 문화, 거기에서 그리스 문화. 그리스 유적을 보면 대부분
터키에 있는 문화하고 거의 같아요. 그럼 터키의 문화, 그 히타이트 문화는 아카드에서 왔고, 아카드는 수메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 노선을 보호하는 경비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외국상의 그 상업을 규제한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상인과 외국 상인이 자유롭게 법적 적응과 달리 자유롭게 상업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보호하였습니다. 수입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죠. 오늘날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CU 아리파 2세는 또 뭐 대규적으로 경제 발전 건설을 했죠. 도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ICU8의 상업 발전에서 해상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거고, 그래서 대규모 선박 건설을 했고, 또한 항구를 더 확장하고 개선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게 제국 내부의 도시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교통을 향상시켰다, 아까 얘기했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이것들은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했다 이거죠. 국내 상업 네트워크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나? 그러니까 상업 지원을 위해서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설치하고, 이거 상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개선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독과점 방지, 상인 정보와 거래 내역들을 줘서 있다 이거죠. 오늘날은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을 표준화시켰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다 좋은데, 인드라가 알던 내용들이었는데, 인드라가 왜 챗 GPT한테 이런 질문했냐면, 이게 챗 GPT의 편리함이에요. 인드라는 이런 것들을 알고서 이제 질문한 거죠. 근데 일일이 이거 쓰기가 귀찮잖아, 인드라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챗 GPT에게 이런 쫙 얘기해주면 제가 그냥 덧붙이면 끝이니까 보조적인, 지금 현재 보조 측면에서 좋다 이거죠. 문제는 이제 인드라 같이 나름대로 이 분야에 공부한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이 챗GPT 답변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리포트 쓰다가 걸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슈바라파 시대에 그 어떤 이세는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뭐 이러면서 쫙 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대목, 인드라 빨간색, 이 시기에는 아케메데스 제국의 상업법이 모범적인 예를 들어줬으며 아슈바라파 2세는 이를 참고하여 상업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요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쪽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 이상한 설명인데? 라고 안다 이거죠, 저는. 근데 그냥 베끼고 리포트 내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넘어간다 이거죠. 교수 입장에서 이렇게 리포트 나오면 이거 베꼈구나 생각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인드라가 물어봤던 거예요. 혹시 인드라 무슨 GDP가 뭔가 또 새로운 얘기를 하는가 보고 아케메데스 상업법에 대해서 인드라가 물어봤고, 그 다음에 당신은 아슈바라파 2세가 아케메데스 왕조 상업법을 개선시켰다고 했습니다. 틀린 설명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드린 답변에서 아슈바라파 2세가 아케메데스 왕조의 상업법을 개선시켰다고 한 적이 없대. 뭐 한 이틀 지난 다음에 물어가지고 그 삭제된 다음에 물어봤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10분 전에 물어본 건데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당신이 이렇게 말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냐? 정확하게 설명해라.
그랬더니 저희 이전 답변에서 혼동이 있었습니다 하고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문제 삼는 것은 아슈르파르파 2세가 아케메데스 왕조보다 선행한 아슈르파르파는 7세기 기원전 7세기 인물이고 아케메데스조가 뜬 거는 뭐 5세기 6세기인데 100년이나 나중 세대인데 어떻게 아케메데스 왕조 사업법을 개선시켰다고 얘기하냐. 그것은 옳지가 않다. 그랬더니 맞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문제 삼았죠. 인드라가 왜 당신은 거짓말을 해놓고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어떤 알고리즘이 당신을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까? 기억나지 않을 수 있대요. 이렇게 하여튼 이 정도로 에피소드. 아슈르파르파 2세의 전령 네트워크는 왕의 길로 불렀다. 이 전령이 중요하다 이거죠. 전령.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전령이 제국을 통치했잖아요. 그러면 전령은 바로 아슈르파르파 2세와 동격인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이집트가 식민지였잖아요. 아슈르파르파 시대에 이집트는 아시리아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아슈르파르파이 직접 통치한 게 아니라 아슈르파르파이 이집트의 총독을 임명했어요. 그 총독한테 할 얘기가 있을 때는 전령이 가서 전달한 거죠. 그럼 전령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집트 총독, 이집트 왕의 입장에서는 전령이 천사였던 거죠. 그래서 전령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전령 조직은 그 정보 조직이었고 말하자면 정보 조직 오늘날에 말하자면은 국가정보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지방 행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령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아슈르파르파 시대에 인드라 볼 때 행정 측에서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리아 시대 때 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료 조직이 세계 최초의 관료제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다. 있었을지라도 기록이 없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슈타르 보시면 되고 내가 금성신에 대해서 얘기만 했죠. 그리고 이게 동양에도 영향을 줘서 맨날 그냥 우리는 막 태양신만 운운하는데 동양에도 그렇고 통일신라서도 그렇고 금성이 굉장히 하늘의 아들 금성신 이런 어떤 금성신의 어떠한 그것은 수메르 신화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메르 아카드 수메르 때는 스토리가 없고 아카드의 이슈타르 신화가 많은 영향을 줬고 그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에는 아슈르파르파이 금성신을 최고신으로 믿었던 것 그게 영향을 줬고 이게 금성신 숭배 사상이 제가 볼 때는 아슈르파르파 시대 이후에 그리스, 이집트, 그다음에 중국, 중앙아시아 이런데 다 퍼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량 유통 구조를 뒷받침할 고고학적 증거 그래서 화폐, 문자, 수메르, 수레바퀴, 돛배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렇고 세계 최초 가설, 세계 최초 여왕이자 유일 수메르 여왕 쿠바바
선술집 주인이자 용병대장이었나. 은화폐 기반 달신난나 봉헌 쿠바바 화폐. 예. 그래서 쿠바바 화폐가 있었다. 쿠바바 여왕은 키시 여왕이에요. 키시. 반면에 수메르 통화 쿠바바가 쓰였던 것은 나중에 이 기원전 2000년경 그때 우루 사망조 시대 때 쓴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주로 썼다. 쿠바바는 수메르 문명 여왕 중 유일하게 수메르 왕 목록에 기록된 여왕이에요. 유일 여왕입니다. 수메르 아카드 제국에서 여왕은 쿠바바밖에 없습니다. 수메르어로 우리의 어머니를 의미하죠. 근데 이제 이 쿠바바가 재밌는 게 선술집 주인, 그러니까 여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냐면 선술집 주인이었다고 나와요. 매우 흥미로운 거다 이거죠. 그리고 쿠바바 여왕과 우루 사망조의 공통점은 달신 난나를 중시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쿠바바 여왕 때는 보름달이었고 우루 사망조는 달신 난나의 상징물을 초승달로 여겼다는 거예요. 보름달, 초승달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쿠바바 여왕은 보름달 상징으로서 달신 난나의 상징이 보름달이었고요. 그러나 우르 사망제에 와서는 달신 난나를 상징하는 건 초승달이 됐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되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왜 용병대장이라는데 선술집 주인이랄 것은 기록에 나오는데 쿠바바가 용병대장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건 세계 최초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쿠바바가 원래 귀족이어서 누군가와 그 왕족과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죽으니까 왕이 됐다. 그런 가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대체 소설에서 보듯이, 판타지 소설에서 보듯이 쿠바바가 괄괄한 선술집 주인 정도 될 거면은 괄괄한 성격이죠. 그리고 그 역사에서 중세 유럽을 보면 용병을 어디서 모집하냐면 선원이나 용병들은 대부분 선술집에서 모집하거든요. 그 선술집 주인이라는 건 단지 술만 파는 것이 아니라 문물을 교환하는 시장이었고, 특히 인력을 매매하는 인력 삼소 역할을 했다는 거죠. 판타지 소설에서 용병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선술집이다 이거죠. 평범한 선술집 주인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쿠바바 여왕이 독자적인 힘으로 용병 대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는 없죠. 근데 문헌적 증거도 그냥 선술집 주인이었을 뿐이다 이 정도인데, 여러 가지 상상을 해서 지초 가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조선시대에 중막 같은 게 흔히 나오는데, 조선시대 전기 후기 중반까지는요, 조선에는 주막이 없었어요. 거의 그냥 서울 같은 데만, 수도 정도에만 주막이 조금 있었고, 어떠한 화폐 경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 그냥 주막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가서야 18세기인가 그때까지 가서야 이제 주막이 시골에도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전엔 주막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요게 이제 쿠바바 여왕의 보름달, 우르남부 왕과 달신난나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당대 그 수메르 아카드의 어떤 시대상은
유럽 중세 농노제를 떠올리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유럽 중세 농노제를 거의 4,000년 앞서서 3, 4,000년 앞서가지고 제일 먼저 농노제를 한 대가 수메르 아카드 제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 이슬람 지역인 이 지역에서는 이슬람 이전의 시대에서는 여성도 왕이 될 수 있었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러한 어떤 여성 군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면이 분명히 있죠. 최근에 이란 파시오들이 한국의 좌익파시오 테러리스트하고 똑같은 애들이 이란 파시스트거든요. 이란 파시오 정권을 지지하는 이란 파시스트들이 여학생들을 향해서 무차별 테러를 가했습니다. 10대 여학생들을 향해서. 왜 10대 이란에서 그 히잡 안 쓴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끌려가지고 죽었죠. 거기에 항의해서 이란 여성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란 여성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테러리스트들은 반대하죠. 대한민국의 자유파시오들과 같습니다. 반쪽미당 자유파시오들, 반쪽 정원. 북한에는 북한 농노제 사회에서는 노예제 사회에서는 여성 인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란 말 자체를 몰라요. 대다수 여성들은, 북한 여성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국힘도 자유우파죠. 영국의 보수당은 자유우파잖아요. 이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영국 보수당 정부에서 파키스탄의 그 이슬람 출신의 여성을 외교관으로 했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줘서 이슬람의 여성들이 많은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사회 참여가 좀 더 활발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는 최근에 여성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반적으로 이슬람 여성들의 인권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다. 이슬람 여성들은 만족하고 있다. 이런 견해도 충분히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작정 이슬람 여성들이 지금 현재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아프간에서의 여성 인권은 말할 것 없이 파시오 탄압을 받고 있다. 이란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하겠네요. 수메르 쿠바바 여왕은 선수십 주인으로 수메르 유일 여왕이 된 인물입니다.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가 막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수메르 쿠바바 여왕에 대해서 얼마나 알며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나요? 최근 이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란 이유로 온갖 테러를 일삼았던 대한민국의 자유파시오 집단과 유사한 이란 테러리스트에 의한 이란 여학생에 대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여성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이란 정권 편을 드는 대한민국 자유파시오 정당인 반쪽미당이 있습니다. 이란인과 이란 파시오 정권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괴배적
좌파시오들의 선동이 있습니다. 북한 노예제 정권에서는 여성이 인권한 개념 자체를 모른다고 합니다. 반면 자유세계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가 활발합니다. 한국 국민의힘 정부와 자유우파로서 이념적으로 유사한 영국 보수당 정부에서는 최근 이슬람을 믿는 여성을 외교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반쪽점은 파시오 정권, 노예제 파시오 정권이나 문전비 좌파시오 반쪽미당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